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오미크론 확산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그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학생들이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느끼는 등 심리 정서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는 3월 이제 개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초중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될 텐데 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정말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매년 우리가 여름이 되면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리가 고통을 또 받고 또 많은 어떤 위험들을 갖다가 인지하고 있는데 이 오미크론은 거의 태풍 수준에 지금 사실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난 21일 이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해서 이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최근 상황을 보니까 지금 너무 지금 확산세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 지역의 경우도 매우 심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에 시작되는 2022학년도 1학기의 시작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으나 지금 최근 상황이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마 전면 등교 부분이 학교별로 상황에 따라서 자율적 선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 일선 교육 당국들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마찬가지고 교육과정의 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들을 포함한 정상적인 교육 일정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갖춰놨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지금 너무 지금 심각해서 아마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전에 경험했던 비대면 수업 상황으로 아마 좀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오미크론 확산이 좀 빠른 편이라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남 지역 새 학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어볼까요? 예, 이 전남도교육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이제 개학 2주 안에 부분 학교장의 자율에 따라서 등교 수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온라인 수업들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갖다가 전남도교육청이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신학기와 관련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 학교 당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의 이 방역 문제입니다. 이제 학생 방역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교사라든지 또 교직원들 또 학교의 교육 가족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예방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도 활발하게 지금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가장 지금 키 포인트가 이제 학생들 수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수업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이 오미크론의 확산 단계, 전파의 단계와 더불어서 각급 학교의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적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전남도교육청에서 4단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상 교육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단계가 조금 더 높아지면 이 두 번째 단계가 전체는 등교한데 교육 활동을 제한한다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부는 등교를 하되 또 일부는 원격 수업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전면 비대면 수업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 단계는 오미크론의 확산, 이제 이것에 따른 여파와 함께 각급 학교별로, 학년별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한 교실에서 또 한 학급에서 3명, 4명이 만약에 오미크론에 확진됐다 한다면 이 부분을 전면 소위 말해서 비대면 할 것인가 아니면 학년별로 좀 나눠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매뉴얼들을 지금 전남도교육청에서 구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지금 각 대학들이 전면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우도 대형 강의라든지 또 실험 실습 또 이런 교과 과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숙사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고 해서 각 대학별로도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의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든지 즉 상시적 온라인 수업, 상시적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 학교가 이제 전면 등교 수업을 실시를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도 어느덧 3년 차로 이제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 현장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 심리와 정서적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교수자로서 지금 이제 대학의 강단에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 2년여를 보내봤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가장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뭐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수자도 힘든데 우리 뭐 대학생들, 저희 경우에 대학생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이게 녹록지 않다는 상황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방역 영역 중에서 오히려 이제 뭐 심리 방역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학생들의 이 정서적 이 측면에서의 굉장히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여러 보고 자료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인 문제에 발생되는 원인 중에 뭐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이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업 성취라든지 또 사회성 발달 이런 활동들을 원활하게 할 수 없고 또 학업상 이게 우리가 학습하는 부분, 공부하는 부분에서도 우리 뭐 지금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학업 성취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요인들이 즉 정상적인 학생들의 학교 활동 또 사회 활동 또 우리 학교 안에서 어떤 그 학습 활동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기승전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심리 정서적인 영역으로 소위 말해서 아픔을 주고 있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지금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게요. 이게 뭐 우리가 뭐 리얼한 표현으로 말하면 게임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 속 안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속에서 계속해서 이 접속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이거는 뭐 이것은 당연하게 어떤 영역까지 어떤 영역이 결과적으로 가장 안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심리 정서적 영역으로 이게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심리 정서적 부분이 아마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이게 정복이 되더라도 이 여파는 상당히 오래 갈 거로 봐져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27,976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한 자료가 지난해 9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자신의 건강이 나빠졌다고 대부분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 네. 그리고 그 중에서 걱정하는 거, 그다음에 불안한 마음이라든지 또 슬프고 울적한 마음, 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 또 죽고 싶은 생각 중 한 가지라도 그런 영역이 커졌다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무려 50%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사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이런 심리적 고통, 이 우울감을 넘어서 굉장히 좀 어떤 좀 극단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심리적 어떤 정서 불안 장애, 강박 장애까지 오는 걸 경험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은 뭐 경기도 교육청 안에서 경기도 소재이지만 이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확대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가장 이게 참 이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제 학습이 좀 결손되고 있다, 학업 성취가 떨어지고 있다, 대면 수업이 아니라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수업 이런 학습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학습력이 저하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심리적 정서적인 영역에서 우리 그 초중고등학교의 시절에는 그 시기에 맞게 신체적 성장, 정서적 성장, 사회성 발달, 도덕성의 발달 이런 것들이 같이 학교 안에서 학습 공부하면서 또 친구들과 상호작용 통해서 또 교사와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같이 성장을 해서 일정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아까 말씀드렸던 신체적 활동의 제약, 그로 인해서 사회성 발달도 제약이 되고 코로나19로 결과적 가정 안에서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버리는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이것은 성인들도 결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다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심리 정서적인 영역들을 어떻게 좀 건강성을 유지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는 확산과 함께 더불어서 대학과 또 관련 또 기관들, 교육 당국 또 유관 보건 당국들과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이런 청소년들의 또 우리 어린 학생들에 대한 심리 건강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지역 사회가 시급하게 이 대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네. 10대들도 그렇지만 이 대학생들도 예외는 아닐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또 가까이서 지켜보시니 더욱 와닿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만 2년을 넘어서 이제 3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 학생들의 경우를 보니까 지금 그 코로나19로 입학했던 학생들이 지금 3학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공통된 특징은 이제 물론 제한적으로 대면 수업도 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입학했던 학생들이 3학년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친구, 동료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아울러서 선배가 누구, 후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학은 왔지만 대학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 부적응 또 더 나아가서 학생들의 중도 탈락으로 지금 이어지는 현상들이 각종 보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교수자로부터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있지만 대학생 스스로가 학습자 스스로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서 얻어지는 우리가 말하는 이 체험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가 경험이 결국 대학 생활을 통해서 증진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진로도 설정해 보는데 지금 일체의 과정이 사실상 중지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생들도 앞으로 자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요. 또 학교 안에서의 정상적인 생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대면 상황 속에서 자기 과 학생들은 참 동료들은 많은데 서로가 서로를 어색해하는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현재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대학의 경우를 보면은 이미 졸업을 해버렸습니다. 비대면 네. 상황 속에서 입학을 해서 비대면으로 졸업해 버리는. 그래서 이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뭐 이제 초중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좀 덜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대학생들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증폭되어서 우리 대학에서도 각급 대학에서도 학교 안에 학생 상담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이나 또 내지는 좀 적극적인 개입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코 지금 이 심리적 방역 영역에서 제외돼서 안 되고 또 이들 학생들 정신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정신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들이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역 사회와 또 대학과 또 교육 당국 또 보건 당국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해서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앞으로 좀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10대와 20대가 모두 심리적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등을 느끼는 이른바 코로나 블루의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인간은요, 사실은 인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심리학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입니다. 이치리에, 즉 마음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 몸이 있고 인간에게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통적인 것은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네.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픕니다. 뭐 우리 일상을 생활해 보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성세대들, 성인들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굉장히 정서적, 심리적 우울감과 또 이로 인해서 다양한 또 문제들이 양상이 되어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정신건강의학과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환자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내원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청년 대학생들의 경우에도 이러한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제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그 모든 원인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발적 고립 상태로 지금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코로나 블루의 상황들은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더 이제 그게 더 커지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이제 이러한 그 심리적, 정서적인 어떤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이 이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게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참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정신건강 상담 현황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은 참 2019년도에 4481건 정도가 서울 25개 구청, 25개 구 안에서 정신건강 상담을 한 사례로 나오는데 2021년 돼서는 무려 이 2배가 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서울 지역에서 19세 이상 38세 이하의 청년층에서 정신상담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서 버린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떤 지속화, 계속해서 어떤 이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정서적, 심리적인 어떤 고통으로 이어져서 이제 오히려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위험보다도 오히려 개인으로 봐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심리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불안전한 어떤 마음의 상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조금 더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는 또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또 모두가 예방책, 실질적인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심리 방역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러한 청소년들이나 우리 또 어린 또 초등학생, 중학생 포함해서 청소년과 청년층에 대한 이런 심리 정서적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국가 차원에서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당국 또 보건당국 포함해서 이런 민간의 길이까지 이런 심리 정서적 지원에 관한 플랫폼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현재 지금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곧바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부 다 사회적 활동을 못 하고 있고 또 제약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따른 이제 플랫폼 구축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 건강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플랫폼들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주셨지만 교육당국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 등 이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당을 비롯한 민간의 체계적인 공동의 노력이 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뭐 어떤 특정한 주체에서 이걸 전담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아이의 정신건강을 부모로서 책임도 져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어떤 체계에서 공동의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조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정신건강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우리 청소년들의 이 정신 건강을 가장 유지하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노력을 해야 될 주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네. 그 주체는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는 사실입니다. 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요. 반면에 코로나19가 준 역설이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의 거리는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19라는 이 정말 가슴 아픈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정 안에서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또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더 가까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태도,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영역을 어떻게 내 부모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우리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의 역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지역사회에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모두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